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5일,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미국은 이제 산타랠리가 시작된 것 같아요. SOXL은 28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개인적인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38달러에서 40달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전저점을 계속 깨고 있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어느덧 54%까지 하락했어요. 차이나 전기차의 손실금을 조금이라도 만회해 보려고 총선 관련 정치 테마주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SOXL은 현재 29달러를 강하게 돌파했어요. 이제 위의 저항선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일부 매도를 할까도 생각 중에 있는데요. 무모할 수는 있겠으나 38달러에서 40달러까지 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38달러까지 가기 위해서는 28달러에서 조금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129% 수익 구간이에요. 차이나 전기차 단일 종목에만 투자했으면 지금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옵티머스 2세대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앞으로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인간의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를 공개했는데요. 옵티머스 2세대는 5손가락을 사용해 계란을 집어 올릴 정도로 섬세한 동작도 할 수 있었고요. 그 움직이는 동작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테슬라 보스로도 알려진 이 로봇은 지난 9월 공개된 1세대보다 30% 빠른 속도로 걷고 10kg이 더 가벼워졌대요. 9월달에 공개한 1세대는 정말 실망감이 컸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가격 또한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원대래요. 테슬라의 로봇 몸통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가 탑재된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인간보다 더 발전된 로봇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 같고요. 빈부의 차는 점점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13일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했어요. 사실상 긴축 중단을 선언하고 내년에 3번 이상 금리를 내릴 것임을 시사했어요. 페드가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으로 나오자 금융시장은 환호를 했어요.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말 금리 수준을 연 4.6%로 예상했고요. 내년 기준금리를 3번 이상 인하할 수 있다라고 시사했어요. 이날 정책 결정문에 FOMC는 시간을 두고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리기에 적절한 그 어떠한 추가 긴축의 정도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 긴축의 누적 시차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파월 의장은 점점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긴축 정책의 수준을 언제 되돌리는 게 적절하겠느냐는 질문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오늘 FOMC 회의에서도 논의됐다라고 설명했어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어요. 시장이 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인 대목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부분이래요.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래 버티는 데 따르는 위험을 알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2%대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요. 연준이 정치적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환호할 때 리스크 관리는 언제나 필요한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전저점을 깨고 1.5%나 하락을 했어요. 진짜 하락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차이나 전기차는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본전을 찾을 때까지 존버해 보려고요. 내년 2분기부터는 중국 경제가 호전될 거래요. 중국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서 베이징도 주택 구입 규제를 완화했대요.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은 이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매수 계약금 비율을 기존 집값의 35에서 40%에서 30%까지 낮춘다고 발표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10%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중국의 부동산 규제가 더욱 엄격한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택 매수 계약금의 비율은 6개 도시 구역에서는 50%, 비도심 구역에서는 40%로 각각 낮췄다라고 밝혔어요. 현재는 구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계약금 비율이 60% 혹은 80%에 달한대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한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베이징은 또한 일반 주택의 규정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완화해 더 많은 주민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대요. 상하이도 첫 주택 구매자와 두 번째 주택 구매자의 매수 계약금을 각각 집값의 30%와 40%로 낮춘다고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라고 로이터는 전했어요. 주택 구매 계약금을 낮추면 초기 매수 자금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대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총선이 끝나면 PF 대출 문제도 이슈가 부각될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부동산 문제가 한번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당국이 디폴트에 놓인 부동산 기업의 단기 자금을 지원, 자체 회복을 위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14일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룽첸귀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은 전날 2023년에서 2024년 중국 경제 연례회의에서 채무 불이행이 폭탄이나 자금 사슬의 단절과 동일시되면 기업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잘못된 인식을 낳고 기업에 대한 사회 신뢰 위기를 유발해 기업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대요. 국제기구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대요.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완만한 경제 회복세와 중국의 부양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대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9%에서 5.2%로 높인다고 발표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역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2%와 5.4%로 상향 조정했대요.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시티 등 여러 국제은행 투자은행들도 최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5.5% 수준으로 잇따라 올렸대요. 중국은행 연구원 역시 중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반면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주식과 채권 자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국제금융협회 보고서 내용으로 채권 시장의 경우는 외자 유출이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져 가반인 58조 원을 차지할 것으로 봤어요.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멈췄지만 중국인민은행의 온건한 태도 탓에 금리 격차는 계속되는 것도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최근에 위안화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불리는 7위안을 넘어선 상태예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종인 모델 3 기본형이 내년부터 연방 정부가 주는 7,500달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대요. 테슬라는 내년부터 모델 3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주요 언론은 중국산 배터리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와 모델 Y 일부 차종에 중국의 CATL 배터리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동안 테슬라의 성장을 이끈 보급형 모델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테슬라는 시장 수요 확대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테슬라의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대요. 하지만 옵티머스 2 로봇을 봐서는 앞으로의 미래는 테슬라의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테슬라를 조금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서 확신이 섰습니다. 고공 행진만 할 줄 알았던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대요. 이 같은 기조가 단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중국이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자 미국과 유럽 등이 정책 수정에 나선 탓이래요. 에너지 전문 조사 업체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1377만 대로 예상된다 하고요. 이는 전년 대비 30.6%가 상승한 것이래요. 2021년에는 약 109%, 2022년에는 57%나 성장했으나 2023년에는 30.6%로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둔화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대요.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과 2차 전지 전기차 패권을 놓고 정책 싸움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래요.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버스 중 절반 가까운 버스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서 1월부터 10월 판매된 전기버스는 1874대로 그중 876대가 중국산이래요. 이는 전체의 47%에 해당된대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버스 브랜드는 하이거버스의 하이퍼스로 올해 268대가 판매됐다 하고요. 이어 비아디 이 버스가 154대, CHTC가 만든 에펙시티가 131대 순이래요. 중국산 전기버스가 늘고 있는 이유는 저렴한 배터리를 적용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데다 서울 EA 지역에서도 중국산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과거 뉴스에 국내에서 전기 버스가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대중이 사용하는 교통에는 더더욱 안전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40분인데요. SOXL은 7.8%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